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강혜윤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북한 이탈 주민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합격자들은 임용 이후 공무원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본인의 의사와 각 부서 수요에 따라 통일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이번에 채용된 북한 이탈 주민이 공직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더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채용시험에는 총 5명 모집에 104명이 응시해 평균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제2하나원이 지난 4일 개원 3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대 행사로 마련된 김장담그기 행사에 화천군청 및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이날 함께 담근 김장김치는 화천군 관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층 3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하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제2하나원은 1999년 경기도 안성에 통일부 소속으로 개원한 제1하나원에 이어 지난 2012년 12월 문을 열었습니다. 통일부가 12월 2일과 4일 주한 공관대사를 대상으로 2차례의 정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현재 남북관계 상황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사회의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제1차 정책설명회에 러시아와 일본 등 17개국 주한 공관대사가 참석한 데 이어 지난 4일에 열린 제2차 정책설명회에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터키,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유럽국 주한 공관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3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연세대에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비롯해 정부의 통일 준비와 통일 미래 세대의 통일 준비 등의 내용을 다뤘으며 학부생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홍 장관은 학생들에게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가 더 크게 도약을 하고 청년들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통일이 될 때까지 통일을 꿈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우리 사회에 발을 딛기 전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에서 3개월간 정착교육을 받습니다. 정착교육에는 보통 정서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 사회 경제적 자립과 동기부여 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교육의 일환으로 북한 이탈 주민 교육생들이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하나원에서 정착교육을 받는 탈북민들이 가장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 북한에서 이런 강경은 생각도 못했어요. 놀라움이 커요. 머리보다 가슴에 남는 것이 더 많은 교육. 대한민국에 와서 이런 걸 즐길 수 있다는 것만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느끼는 살아있는 정착체험. 이웃과 따뜻함은 나누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은 더하는 하나원 교육생들의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갑니다. 경기도 안성과 강원도 화천에 각각 위치한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보통 하나원이라고 하는데요. 정착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하나원을 나섭니다. 이날 교육생들의 외출이 다른 날에 비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봉사활동을 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2하나원의 남자 교육생 15명이 도착한 곳에는 김장이 한창입니다. 탈북민 가정에도 배달하고 또 독거노인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눠드리는 사랑의 김장 만들기니까 여러분들 사랑 듬뿍 담아서 오늘 행사 같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만든 김치는 5포기씩 담겨 박스에 포장되고 있었는데요. 촉촉이 내리는 비로 김치 박스가 젖어들고 있는 상황. 여기서 교육생들의 첫 번째 미션이 주어집니다.
김치 박스를 실내로 옮기는 일인데요. 주어진 일도 척척 잘해내는 교육생들.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덧 박스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의 다음 미션이 주어집니다. 교육생들 가운데 함경북도 남자 4명이 나섰습니다. 자, 김장하러 가죠. 바로 김치 담그기. 북한에서는 중요한 일에 전투라는 군사용어를 붙여 쓰는데요. 이들은 배추를 양념과 버무리는 진짜 김장 전투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보 색깔을 이쁘게 묻히면서 사이사이 내처럼 하면 돼. 여기 이 삼촌처럼 하면 돼. 첫 김장 전투.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데요. 마음에 안 들어요. 짬짬이 다시 하세요. 하지만 이들이 처음 해보는 것 김장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춘천 지역 탈북민 50여 명과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120명 등이 모였는데요. 전혀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봉사를 하는 것도 처음. 자기가 살기 바쁘니까 뭐 언제 남 일을 생각해주고 그런 게 없다면 여기 오니까 이렇게 서로 남으로 도와주는 마음, 배려해주는 마음 이런 데서 좀 크게 감동이 됐어요. 오전 내내 김치를 만들고 옮기던 교육생들이 이번에는 김치 배달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방문한 집에는 10년 전 평양에서 오신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요. 교육생들과 어르신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반가움과 고마움이 교차합니다. 처음에는 나와서 좀 곤란받아도 그걸 극복하고 해 힘내서. 교육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자본주의란 게 그냥 뭐 돈만 알고 무슨 뭐 그런 사회인 줄 알았는데 봉사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감동되고 한편 안성을 출발한 제일 하나온 교육생 17명은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센터로 향합니다. 교육생들은 금융회사 사회공헌팀 20명, 한적봉사원 30명과 함께 조를 나눠 제빵과 반찬 조리를 하는데요. 만든 음식을 도시락으로 만들어 종로의 취약계층 가정에 배달할 예정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70여 명의 사람들 중 능숙한 요리 솜씨를 보이는 두 사람. 함경북도에서 온 김은별, 은하수 씨입니다. 교육생들은 하나원의 직업 탐색과 직업 교육 시간에 배운 한식 조리와 제빵 기술로 재능 기부를 하는 건데요. 빵을 빚는 김은별 씨의 손놀림에 주변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집니다. 손도 빠르시고 너무 잘 만드신 것 같고. 반찬 조리 파트에 있는 은하수 씨는 직접 만든 음식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너무 좋아요. 원래 제가 음식에 좀 취미가 많거든요. 요리에. 근데 오늘 직접 제가 이렇게 제 손으로 썰고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맛보게 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 하나온 교육생들과 금융회사 직원, 한적 봉사원이 한조가 되어 도시락 배달을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좀 어두우신데? 우리가 저기 북한에서 왔어요. 하나원에 있어요. 네, 하나원 교육생입니다. 중풍으로 팔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를 보며 부모님 생각이 나는 교육생들.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군나이 때예요. 눈물에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사람들은 다 잘 살겠지 이런 걸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직접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원의 교육생들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낯선 남쪽 생활의 시작일지라도 다른 이를 배려하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눈다면 우리는 모두 한 마음,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봉사활동을 통해서 배운 값진 교훈입니다. 보통 가족하면 한 집에 혹은 가까이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부턴가 우리는 처음부터 이산가족이 존재했던 것처럼 그 단어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이번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되새겨봤습니다.
오늘 밤 자면 또 내일 밤도 없고 자꾸 이래 사다 보이기로 80이 넘도록 사네. 누군가는 제사밥을 올리며 꿈에서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만남입니다. (11년) 만에 8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서울에서 열렸다. 1985년 제8차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 가족의 고향 방문이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분단 40여 년 만에 헤어진 가족들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6.25 때 혼자 월남해서 변호사가 된 아들이 평양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된 남북 당국 간 이산가족 교류. 그로 인해 14년 동안 19차례의 이산가족 상봉과 7번의 화상상봉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상봉가족 수는 이산가족 신청자의 29%인 4,491가족에 불과합니다. 전체 이산가족 수는 무려 70만여 명. 이산가족 평균 연령은 80세. 이번 제2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최연소 상봉자는 70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8.15 경축사를 통해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북측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6만여 명의 남한 이산가족 명단을 북한 측에 일괄 전달할 것입니다. 북한도 이에 동참해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을 연내에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통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결정됐습니다. 꿈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코울리기였던 아이는 이른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야 가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헤어진 가족과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긴 시간. 가슴에 묻어왔던 한들이 가족을 만나서야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못 보고 산소에 가서 술 한 잔 먹고 진 게 분통하단 말이야. 분단 장벽 때문에 내 자신이 술 한 잔 꼭 부어주라. 추석 때 가서 내년에 한식 때 가서도 부어주고. 시간을 놓칠세라 사람들은 눈물을 멈추고 함께했던 추억을 이야기하고 듣고 싶었던 가족의 안부를 묻습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늘어난 가족의 이름을 적어주고 아버지 같은 형은 함께 살았던 고향집을 아우에게 그려줍니다. 서로를 잊지 않으려고, 더 오래 기억하려고 가족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이 물건들이 나중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징표가 되겠죠. 이제 다시 헤어져야만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내가 집에 또 만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 이렇게 건강하잖아 아들이. 얼마나 기다리면 상봉장이 아니라 한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될까요? 아니, 아직 이곳도 와보지 못한 수십만 명의 이산 가족들은 언제쯤 이곳에 와볼 수 있을까요? 이산 가족 찾기 신청자 12만 9,828명. 평생의 꿈인 가족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12만 명을 넘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산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상봉 전 이산 가족을 취재하러 갔던 담당 PD는 촬영 중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희 할머니도 90 다 돼서 이제 돌아가시긴 하셨는데요. 9남매를 두셨어요. 근데 저희도 할머니 때도 6.25 때 둘째 큰아버지를 두고 내려오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둘째 큰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셋째거든요. 이산 가족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바람은 오직 하나입니다. 편지왕들에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정치적인 문제나 뭐 아무런 그런 건 생각지도 않고 오직 가족에 대한 것만 좀 묻고 서로 간에 안부만 전하기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상봉장을 떠나는 순간 가족들의 기약 없는 기다림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곧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산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그 꿈은 분명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